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peech, Your Excellency. Lastly, please welcome His Excellency.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태 글로벌 이노베이션 연구원 이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석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제21대 한국국회 여러 가지 국제들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국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제21대 국회의장 김진태입니다. 2011년부터 한중일 협력을 위해서 이어져 온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함께해 주신 한중일 3국 협력 이희섭 사무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문화, 경제, 종교를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를 형성해온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베이징도 도쿄도 도착합니다. 이 짧은 거리 안에 수천 년의 교류와 갈등 그리고 공존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격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글로벌 질서 전반의 균형을 뒤흔들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이후 가장 깊은 지정학적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문제는 동북아 평화 발전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이면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질서 개편 속에서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약 20%, 세계 GDP의 약 20%, 세계 무역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혁신과 반도체 산업 및 K컬처 등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일본은 고급 제조업과 첨단 기술 부문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 간의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는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치적 신뢰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토 분쟁을 이유로 대화를 꺼리고 과거사를 둘러싸고 국민 정서가 요동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가 잃는 것은 단지 무역 수지나 관광 수입이나 국내 정치 지지율 하락뿐만이 아닙니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 번영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기회의 토대가 뿌리부터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국제정치 이론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아질수록 갈등은 줄어든다고 가르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이론의 성공 사례입니다. 두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을 반복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 철강 공동체 ECSC를 시작으로 해서 경제적 통합을 추진했고, 결국 유럽연합 EU라고 하는 거대한 경제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중일에서는 이러한 통솔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깊이 얽혀 있지만 역사적 기억과 민족 정체성은 서로를 가르는 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의 아픔, 전쟁과 분단의 상처, 과거사에 대한 해석 차이와 국내 정치의 이용,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경제적 상호 이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신뢰는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중 경쟁 심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블록화 가속은 한중일 세 나라에게 새로운 시험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 상호 이익만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한중일 상황을 보면 EU와 같은 공동체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EU도 그 시작은 우리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자성어로 구존동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같은 것을 찾아서 협력하고 서로 다른 것은 미뤄두고 계속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세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눈앞에 단기적인 국내 정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라도 서로 진정성을 갖고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반드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와 같이 세 나라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처음 시작된 이래 동북아 협력의 상징이자 출발점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정상회담은 중단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 공백은 단지 회담의 중단뿐만 아니라 한중일 협력의 동력이 꺼진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상회담을 국가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 정치적 입장 혹은 시기적 민감성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안합니다. 앞으로 3국 정상회담은 언제나 어떤 정세에서도 반드시 열린다. 이 원칙을 한중일이 함께 천명하고 사무국 차원에서 연례 개최가 자동 작동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간 대화는 단지 의전적 이벤트가 아니라 갈등의 악화를 방지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회담을 늦추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회의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평화의 관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중일 세 나라 국회의장 회의도 새롭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회의장 간의 대화와 교류는 정상외교가 정체될 때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분위기를 복원할 수 있는 유연한 채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중일 3국 의회는 다양한 레벨에서 교류를 시도해 왔고 저 역시 이란 관계, 한일 관계 의회 협력위원장을 4년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의 정의화를 통해 정치 간극을 메우는 의회 외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만나야 바뀝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밤을 새워 논의한 기억은 세 나라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 간 교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시다. 지금도 캠퍼스 아시아와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청년 교류는 단순히 학생을 몇 명 보내고 받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인 지원, 실질적인 참여, 그리고 미래 리더십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유럽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수백만 명의 청년을 교류시켜왔고, 싱가포르는 지난 30년간 동남아시아 공무원 13만 명을 싱가포르 국립대에 초청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면서 아시아 전체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캠퍼스 아시아를 넘어서서 한중일 공동 청년 리더십 스쿨 설립, 지방정부와 연계한 한중일 청년 공무원 아카데미 운영, 스타트업 교류 허브 구축과 공동 창업 지원, 실무형 청년 외교관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의 청년 세대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은 단지 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북아 협력의 진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일본이나 중국과 자매교련을 맺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실질적인 교류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시장단에 가서 식사하고 사진을 찍는 방문형 행사에 머물고 있고, 또 시의원이나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관계 위에 실질적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고 경쟁하고 지속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중일 지방정부 시민 엑스포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상회담 개최국이 엑스포도 함께 주최하며 각국 지방정부의 교류 지역의 특화 산업, 문화 콘텐츠, 청년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하고 청년 시민 문화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한중일 자매도시 간 정책 아이디어의 경진대회, 청년 스타트업 비즈니스 컨테스트, 아까 가와구치 요리코 장관님 말씀하셨던 분재를 비롯해서 도자기, 다도, 바둑과 같은 전통문화의 공동체험 세션,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 공동부스 운영 등이 하나의 엑스포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초청만 하고 또 참여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공동기획의 주체로서 나서서 청년과 시민사회들이 적극적으로 행사 운영과 콘텐츠 설계의 핵심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회담이 외교를 말한다면 이 지방 엑스포는 사람 간의 외교, 일상 속의 신뢰, 함께 사는 법을 실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때로 멈출 수도 있지만 교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움직이면 외교는 뿌리부터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넷째, 한중일 3국 간 스포츠 교류와 크루즈 관광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세 나라 국민들 간에 공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스포츠인 축구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나라의 지방리그를 한중일 3국 리그로 확대시키는 의제를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 3국 간 축구 리그 확대가 성공하면 앞으로는 이것을 탁구, 야구, 핸드볼 등의 종목으로 체육 교류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세 나라 사이에 일부 지역 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크루즈 관광 항로를 한중일 3국은 물론 북한과 블라디보스톡, 사할린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3국가는 물론 러시아와도 관광교류 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그동안 3국 관계를 서로 오해하고 악화시키는 데 작용을 해온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가 3국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검증하고 해명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국 정부는 정치권이 한중일 문제를 국내 정치와 결부시키지 않고
보다 긴 안목을 갖고 냉철하게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이 안고 있는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사소한 자극에도 민족주의를 폭발하는 폭발성이 매우 강한 속성이 있습니다. 각국 정치권이 이런 갈등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특히 최근 전통 언론보다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고 손쉽게 정보를 얻고 있는 언론 환경의 급변 과정에서 인터넷상에서 극히 일부의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인 댓글 가짜 뉴스가 알고리즘의 작용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확증 편향을 만들고, 이것이 세 나라 국민들 간에, 특히 젊은 세대들 간에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한중일 삼국협력 사무국이 그 문제에 관한 세 나라의 전문가들로 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실을 검증하고 그것을 세 나라 국민들에게 분명히 해명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이 5가지의 과제, 정상회담의 제도화, 청년교류의 구조화, 그리고 지방정부 협력의 실질화, 축구, 야구 등 인기 스포츠의 3국 간 리그 확대와 크루즈 관광 범위 확대, 한중일 협력 사무국의 가짜뉴스 규명 시스템 확립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중일 협력의 사람 중심, 미래 중심, 실천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한중일 협력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경험, 함께 배우는 시간, 함께 만들어내는 성과에서 시작됩니다. 정상회담은 정례화되고 청년들은 서로의 언어로 꿈을 말하고 도시는 서로를 환대하며 성장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신뢰를 다시 짓고 미래의 평화를 설계하는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입니다. 우리는 지리로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경제, 문화 그리고 사람의 감정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자주 침묵했고, 너무 자주 멈췄고, 너무 자주 회피했습니다. 이제는 말뿐인 협력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구조, 멈추지 않는 대화, 그리고 실제로 손잡는 경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상 간 회담이 정례화되고 청년들은 매년 얼굴을 맞대고 지방정부는 함께 행사를 기획하며 시민사회는 교류의 실천자가 되는 진짜 함께하는 동북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천리를 보기 위해선 누각을 한층 더 올라야 한다라는 중국 당나라 시인 왕지환의 식기처럼 우리는 지금 더 높이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품으며 한중일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품고 더 깊게 믿으며 함께 손을 잡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TCS 삼국협력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간 아주 소수의 제한된 인력이지만 TCS 이희섭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묵묵히 헌신하며 삼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교류의 실무를 이끌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사람 중심, 미래 중심, 실천 중심의 협력 전환을 실현하려면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역시 그에 걸맞게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무국은 단지 행정적 지원기관을 넘어 삼국이 합의한 사업들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협력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보다 확충되고 정책 기획과 실행,
평가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아세안 사무국 수준에 준하는 독립성과 집행력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 강화는 사무국 스스로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삼국 외교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이 삼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삼국협력 사무국의 조직 확대에 동반되어야 하고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청년세대 모두가 사무국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해서 TCS 삼국협력 사무국이 진정한 동북아 협력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개회식을 끝내자고 생각을 합니다. 7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서울과 도쿄 시간 그리고 백이진 시간으로 10시 5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리에 돌아와 주셨죠? 그러면은 지역의 연계 활성